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의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와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날이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차차 기온이 올라 추위가 꺾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동안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12도, 포항은 영하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는 차차 기온 오름세 보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찬바람까지 더해져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대구 경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주말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7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확산했던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산불이 산불 발생 이틀째인 어제 오후 6시쯤 주불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 1단계를 내리고 진화헬기 45대, 진화차량 139대, 진화대원 523명 등 가용할 수 있는 진화자원을 총동원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입천리 산불 진화율은 한때 60%대에서 20%대로 급락했다가 다시 60%대로 급증하는 널뛰기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산림청은 산불로 인근 마을 주민 68명이 마을회관 등으로 대피했지만 인명이나 시설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경주시 문무대왕면 인근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산불은 발화 약 12시간 만인 어제 오전 9시 52분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습니다. 경주뿐만 아니라 포항에서도 산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어제 새벽 5시 53분쯤 포항시 북구 죽장면 지동리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진화 헬기 9대와 진화 차량 21대를 투입해 2시간 만에 주불을 잡고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할 위험이 있다라며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 울릉도 전역에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리 분지에는 1m 가까이 눈이 쌓였는데요. 울릉군은 앞으로 기상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화산 분화구가 함몰되며 형성된 울릉도 나리분지입니다. 1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지면서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들판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지붕 위에는 하얀 눈이 수북이 내려앉았고 쉴 새 없이 눈을 퍼내는 중장비도 눈이 워낙 많이 내려 힘겹게 움직입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너무 눈이 많이 오고 그 나리분지에서 캠핑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보고 오징어잡이 어선 위에도 주차된 차량 위에도 눈이 수북이 쌓이며 섬 전체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온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며 한파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울릉군은 제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눈을 자동으로 녹여주는 이른바 스노우 멜팅 시스템도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쉼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울릉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해서 제설 작업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중교통도 원활합니다. 울릉군은 기상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도로 결빙 가능성에 대비해 제설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에 2030년까지 대단위 호텔 콘도와 골프장을 건립하는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울진군이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40년 넘은 백암 온천, 덕구 온천을 대체하고 머무는 관광 시대를 열 새로운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진군은 오션 리조트 및 골프장 개발 사업 공모에서 금융기관이 포함된 울진 하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사는 4,600억 원을 들여 2030년까지 하얏트 브랜드의 호텔 102실, 콘도미니엄 200실과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립하게 됩니다. 장소는 관동 팔경 망양정이 포함된 경북 동해안 최고의 오션뷰를 자랑하는 근남면 삼포리와 매화면 오산리 일원 152만 제곱미터. 울진군은 해안 절경 난개발을 막고 미래 투자를 위해 15년 전 사업 예정지의 85%를 매입하고 지금껏 아껴뒀습니다. 해안 풍광이 굉장히 수려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원을 저희들이 한 85% 정도를 기매입을 해놨고 아마 그러한 부분이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지 않았나.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로 일자리를 늘리고 동시에 리조트 골프장으로 생활인구를 끌어들여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생활인구의 확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관광객들이 와서 스쳐 지나갔었는데 머무를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히 쉬면서 또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사계절 오션 리조트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지난해 울진 방문객은 전년보다 8% 증가한 890만 명. 최고급 오션 리조트가 완공되면 부가가치 높은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울진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출판 기념회에 참석한 선거 구민 등에게 무상으로 공연을 제공한 혐의로 포항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와 그의 가족 B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작년 말 개최된 A씨의 출판 기념회에서 B씨는 자신의 지인 5명을 동원해 선거 구민이 포함된 1,000여 명의 참석자에게 공연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B씨의 지인 5명은 출연료를 받는 전문 공연인이기 때문에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무료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행정통합 논의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며 통합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 본다면 후발주자여서 떡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옵니다. 일단 통합부터 하자고 밀어붙이는 것도 정치적 야욕에서 비롯된 건 아닌지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행정통합 논의를 처음 시작한 건 지난 2019년 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지만 단체장들의 불협화음으로 실패로 끝났습니다. 5욕의 역사인 행정통합은 4년간 20조 원 지원이 발표된 지난달 중순에 다시 불붙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통합 논의를 했다며 혜택도 가장 먼저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본다면 대전 충남, 광주 전남보다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에 불과합니다. 대전 충남 가서 그 얘기를 대통령 하셨고, 그거 하니까 이제 광주 전남이 이제 좀 더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대구 경북이 한 거 아니에요. 돈 20조 준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선택지에 없었는데 갑자기 튀어나왔다는 조롱 섞인 불만이 여권 내부와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 나오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의문을 품게 합니다. 20조 원 지원 기준이 이번 지방선거라는 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부추겨 속도 경쟁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인이 이게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책임을 지는 흉내는 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시도민한테 결과하는 것이죠.
부산 경남이 주민투표를 거쳐 4년 뒤, 빠르면 2년 뒤에 행정통합을 하기로 한 것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정부 기조와 기류를 파악해 앞서가기보다 뒤따라가면서 폐해를 줄이고 내실을 챙기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의 선통합 후보안 기조는 지방선거와 그 이후의 정치 행보를 염두에 둔 대구 경북 정치인들의 야욕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만약 추진이 안 된다고 해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구 경북의 이런 의도를 적극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본인이 손해볼 게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행정통합인지 그 근원적인 물음 앞에 의심과 우려, 비판이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글로벌 미래특구 특례에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배제 조항이 들어가 노동계 등이 반발하자 노동자 권익 침해 가능성과 오해 소지가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하도록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세제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라며 노동 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통합특별법에 적시된 글로벌 미래특구는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담겨 반노동적,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원전 정책의 방향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SMR 소형 모듈 원전 1호기 유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 경북 신공항과 연계한 미래에너지 전략의 핵심으로 추진됐지만 정부 공모 요건의 벽을 넘지 못한 겁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2023년부터 군이 신공항 인근 첨단 산업단지와 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전원 대책으로 국내 1호 SMR 도입에 공을 들였습니다. 신공항 첨단 산업단지 내 청정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 시설로서 대구 경북 지역 발전의 중요한 모멘트를 마련할 겁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애초 유치의 난항을 예상했습니다. 혁신형 SMR의 조기 사업화를 위해서 기술 개발과 마케팅에 속도를 내야 되는데 이 내륙 지역에 SMR을 짓는 이 일이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정부 교체기를 지나며 지지부진하던 SMR 1호기 유치 사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규 원전 터 공모에서 임해 지역, 바닷가 입지 요건이 명시돼 내륙 지역인 군위는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 때문에 대구시의 신공항 등과 연계한 에너지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대구의 전력 자립률은 17% 수준으로 부산과 울산, 인천 등 대형 발전소를 보유한 도시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대구시는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한편 신공항과 첨단 산단 중심의 미래산업 기반을 만들고 AI나 데이터 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산업 유치를 위해서 SMR 유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첨단 산업단지 건설 등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모두 포용한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을 시행하기로 발표하면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은 여전한 상황. 대구시는 군위군 일대의 SMR 2호기 유치에 다시 도전하고 바이오 수소와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소도 병행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륙 도시에 기회가 주어질지는 불확실해 보여 무리한 사업 추진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대구국제공항에 국내선과 국제선 터미널에 탑승교를 잇는 스윙 브릿지를 만들어 이용객 불편을 줄이고 공항 운영 효율을 개선합니다. 길이 63m, 총 면적 127제곱미터로 조성된 연결 통로는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부터 운영됩니다. 대구공항은 또 이용객 편의를 위해 짐 배송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당겨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이 울진역 인근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임시주차장은 차량 234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기존 울진역 주차장보다 약 5배 넓은 면적입니다. 울진군은 지난해 동해선 개통 이후 이용객 급증으로 발생한 교통 혼잡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국 남녀 중고학생 종합탁구대회 단체전에서 3연패를 차지하며 전국 최강의 팀으로 자리매김한 포항 두호고 탁구부를 김성원 MBC 청소년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전국대회를 준비하는 두호고등학교 탁구부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두호고 탁구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3명의 선수로 구성된 학교 대표팀입니다. 하루 평균 2-3시간씩 기본기 훈련과 전술 연습을 반복하며 주말에는 연습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두호고등학교 탁구부는 제63회 전국 남녀 중고 학생 종합 탁구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며 이 대회 3연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전국체육대회 단식에서 동메달도 획득하였습니다. 선수들에게 항상 처음이라는 마음으로 기본기부터 다시 쌓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13명의 친구들이 탁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두호고를 졸업한 우수한 선수들이 타 시도로 가지 않도록 도내 실업팀 창단이 되어 계속 지역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에게도 이번 3연패는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올해가 고등학교 마지막 해인데 중고종합대회 3연패까지 해서 기분이 좀 묘합니다.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기록이라 부담이 컸는데 우리 차례가 됐을 때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해요. 이제는 나중에 후배들이 그때 형들처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학년 때는 솔직히 전국 1등 팀이라는 게 잘 실감 안 났거든요. 근데 대회 나가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우리 경기 영상까지 다 챙겨보더라고요.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팀이구나 느꼈어요. 올해는 제가 더 앞에서 이끄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방학 동안에도 거의 매일 동계훈련을 이어가며 3월에 열리는 제72회 전국 남녀 중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두호고등학교는 탁구로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MBC 청소년 기자 김성원입니다. 포항시는 새롭게 문을 여는 펜타시티 내 포항시 다함께 돌봄센터 3곳의 운영을 맡을 수탁기관을 오는 27일까지 모집합니다. 위탁 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는 포항시 교육청소년과 아동친화 정책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6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기간에 학습뿐만 아니라 예체능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포항시는 포항테크노파크 제10대 원장으로 송경창 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송경창 원장은 포항시 부시장, 경상북도 환동해 지역 본부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장 등을 역임해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임명식에서 송 원장은 앞으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산업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컨트롤 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설 명절을 맞아 2월 한 달간 모바일 울릉사랑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모바일 울릉사랑 상품권은 지역 상품권 모바일 앱 회원 가입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반짝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어제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쳤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한파특보가 이어지며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동은 영하 12도, 포항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부터 차차 평년 기온 보이며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큰 가운데 찬바람까지 더해져 건강 잃지 않도록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과 대구, 경북 경산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에 경북 전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풍도 예상됩니다.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주말에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던 만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맑겠고요. 미세먼지도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안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 0.5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5도, 김천은 영하 8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9도, 김천도 9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 문경은 영하 7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7도, 문경은 6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영하 5도로 시작해 낮에는 10도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대구와 경북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